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 약 1만여 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예비대나 후방에 남아있던 병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의 지휘권자로 알려진 바로는 기병 약 50기를 이끌고 탈출했으며 이외에도 보병 약 4,500명과 기병 약 200명 정도가 살아남아 탈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약 19세였던 젊은 기병 장교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역시 이때 살아남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한니발과 3번의 전투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키피오뿐 아니라 여러 유력 가문의 젊은 장교들이 칸나이 전투에서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군 복무를 통해 정치적 경력을 쌓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지휘부에서 그들을 진영의 가장 위험한 전선보다는 주로 후방 보조부대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스키피오는 나중에 이 전투에서 전사한 집정관 파울루스의 딸과 결혼합니다. 한니발의 동생 마고는 승전 소식을 알리려고 카르타고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전사한 로마 병사들에게서 빼내어 모아간 금반지에 양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 패배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족이 상복을 입는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30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 대부분이 남편, 아들, 형제를 잃어 도시 전체가 슬픔과 절망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평소대로 1년 동안 상복을 입게 한다면 그 기간 내내 전국이 장례 분위기에 잠식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칸나이 전투에서 잃은 병력을 즉시 보충해야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상복에 잠겨 있으면 징집 분위기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국가적 사기 붕괴를 막으려고 상복 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 속에서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로마에 딱 들어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는 칸나이 결전에 투입할 8만 명이 넘는 대군을 모집할 때 북부 포강 유역의 갈리아 전선에도 약 9,000명 규모의 2개 군단을 별도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칸나이 참패 직후 법무관 포스트무스가 이끄는 이 2개 군단은 갈리아 병사들을 추격하다가 매복에 빠져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사령관인 포스트무스 역시 전투 중 전사했습니다. 로마는 칸나이에서의 참혹한 손실에 더해 갈리아 전선에서도 귀중한 병력을 잃어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전력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화정 로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니발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로마 동맹시 출신의 포로들 가운데 비로마 시민들은 조건 없이 석방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을 회유하고 압박하여 로마로부터 이탈시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가 참패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남부의 여러 도시는 한니발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한니발의 군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브루티움 북쪽의 요충지 레기움은 로마에 충성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에 극심한 충격을 준 사건은 카푸아의 이탈이었습니다. 카푸아는 캄파니아 지방에서 로마 다음 가는 규모와 부를 가진 도시였으며 전략적으로도 중대한 가치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카푸아의 이탈은 인근 여러 도시가 로마의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마의 이탈리아 동맹 체제는 남부에서부터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칸나이 전투 이후 한니발은 카푸아에서 겨울을 보내며 군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때 한니발은 자신이 포로로 잡고 있던 로마 시민 병사들에 대해 로마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몸값을 받고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금액은 당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포로의 규모는 약 8,000명으로 2개 군단을 편성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원로원은 경론 끝에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사기와 동맹 유지 전략을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포로가 된 시민을 몸값을 주고 되찾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니발에게 돈을 내면 로마가 약해졌다는 인상을 주어 동맹시들의 이탈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신 로마는 병력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노예를 매입하여 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자유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시민군 원칙을 벗어났으나 위기 속에서 로마가 보여준 제도적 유연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칸나이 전투 이듬해인 기원전 215년 로마에서는 파비우스 막시무스와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가 집정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형식은 선거를 통했지만 실제로는 원로원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라쿠스는 군사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고 파비우스는 몇 해 전 지구전을 구사했던 독재관이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과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지구전으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여러 군단을 분산 배치하여 한니발의 행동을 제약하는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로마군은 한니발과의 직접 충돌은 피했지만 그가 직접 지휘하지 않는 카르타고 지휘관들과의 교전은 적극적으로 감행했습니다. 칸나이 전투의 승리로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의 상당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그만큼 방어하고 통제해야 할 도시와 동맹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모두를 한니발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분산 전략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한니발은 칸나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남이탈리아의 상당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완전히 제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로마 전쟁 수행을 두고 여전히 강경파와 신중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니발은 기대했던 만큼의 증원금과 보급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는 점차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의 군대는 장기 주둔과 광범위한 점령으로 인한 피로와 부담이 누적되어 갔습니다. 한때 로마가 약해진 틈을 타서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5세가 한니발과 연계하여 로마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봉쇄를 병행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세계에서 직접 대규모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에톨리아 동맹 등 현지 세력을 활용해 마케도니아를 견제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후 전쟁은 몇 해 동안 교착 상태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212년과 211년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로마는 남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이탈 도시였던 카푸아를 포위하여 결국 탈환했습니다. 카푸아의 함락은 한니발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점을 상실하게 만든 사건으로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동시에 이는 이탈리아 동맹시들에게 로마의 보복 능력과 지배 질서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카푸아는 과거 피로스 전쟁 시기에도 로마의 반기를 든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한니발 전쟁에서 다시 로마를 이탈함으로써 반복적인 배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로마는 카푸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단행했습니다. 도시는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았으나 자치권은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시민권 및 동맹 지위 역시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카푸아가 더는 독립된 도시국가가 아니라 로마에 직접 예속된 행정 단위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한니발 편에 섰던 카푸아의 유력 인사와 지도층 다수는 처형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재산 역시 모조리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보복 차원 이상이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배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탈리아 전역에 보여주는 본보기 처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로마는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점령함으로써 지중해 서부에서의 전략적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시라쿠사는 원래 로마의 오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15년
시라쿠사의 차주 히에론 2세가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전국이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약 16세가 된 그의 손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 군주는 곧 쿠데타로 살해되었고 이후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로마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한니발과 제휴하였습니다. 이에 로마는 로마의 칼이라 불리던 집정관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에게 시라쿠사 공략을 맡겼습니다. 장기간의 포위 끝에 기원전 212년 시라쿠사는 함락되었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로마는 이탈리아 본토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점차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니발은 여전히 전장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으나 결정적인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점차 방어적인 위치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215년부터 211년까지의 시기는 한니발이 전술적으로는 우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장기전에 적응하고 반격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